자, 동양 철학이 나오면 어쨌거나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성리학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 성리학 하면 맨날 등장하는 사람은 주자고, 그 다음에 주자 이전에 있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공자나 맹자가 되죠. 그러니까 공맹시대에서부터 노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출제되거나,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유학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주자의 정리,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실학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이 동양철학은 이번에 모평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6월에 나왔었던 것처럼 가나 지문으로 두 개로 나뉘어서 긴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 선생님이 책에 보면 동양 철학도 그렇고 서양 철학도 그렇고 시대별로 내가 쭉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본문도 시대별로 정리를 순서를 잡아 놓았고, 그 다음에 해설, 그 다음에 그 읽을 자료들 꼬꼬마 상식이라고 되어 있는 상식 내용도 그 시대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얘를 한번 보시고 그 공자 맹자에서부터 쭉 실학 사상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보나마나 나올 거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첫 번째 질문 정리를 해보지요. 연도는 2013년. 2000하고도 13년에 4월에 B형이 나왔고 21번부터 23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주자학과 양명학이라는 걸로 나왔는데, 중국의 철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내가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오늘 요 지문 2개 공부하고 나서 따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가보죠. 다시 한번 우리는 6월 모평의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한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6월 모평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의 대강을 예측을 하고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글 읽기의 기본에 항상 충실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글 읽기의 기본은 뭐라 그랬어? 모든 글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문장들은 문장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 문장 성분 중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보통 주성분들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하나의 문장에도 분명 핵심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의 문장에 있는 핵심은 반드시 다음 단락에서 연결돼서 이어져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글 읽기는 기본적으로 문장별로 핵심을 찾고 그 핵심을 다음 문장에 연결시키고, 하나의 단락의 핵심이 정리되고 또 다음 단락에 그 핵심이 연결되는 그 연결 고리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글 읽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게 완벽하게 완전히 그냥 선명하게 딱 정리되는 것까지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아는 분야의 글을, 친숙한 분야의 글을, 내가 전공 분야의 글을 읽는다면 그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전공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내가 탐구 과목을 어떤 걸 공부한다 하더라도 탐구 과목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이 지문에 그대로 나오는 건 또 아니거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이 나오거나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게 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전공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떤 지문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친숙한 상태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핵심을 잡고 있지만 그 핵심들이 너무나 투명하게, 선명하게 잡혀져서 연결이 딱 돼가지고 이 내용이군 하고 정리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말 글 읽은 체험이 많아야 되고, 머릿속에 남은 지식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 그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게 가능할 리가 없어요. 뭐만 알겠어? 그래서 핵심을 잡아서 연결해서 읽기는 읽지만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연결될 거라는 기대는 사실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지? 대신 중요한 건 핵심을 잡아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글은 다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데칼코마니. 그치? A와 B라는 두 개의 대상이 있고, 한 녀석을 정리하고 나면 다른 녀석이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리되는 형태. 요게 있다라는 그 기본적 틀에 대해서는 항상 놓치지 않고 읽기를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뭐라고?
핵심 잡고 연결하기가 글읽기의 기본이다. 무슨 말이겠지? 그 다음에 모든 글들은 심지어 문학까지도 데칼코마니의 구조. 2개 이상의 대상이 비교되거나 대조되는 글들이 무진장 많다. 한쪽만 잘 정리하면 다른 쪽도 따라온다. 그리고 그 비교와 대조, 공통점과 차이점이 결국은 출제의 포인트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지? 그게 머릿속에 툭 들어있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첫 문장을 딱 읽자마자 첫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을 읽자마자 주자학과 양명학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하, 데칼코마니가 나왔구나. 주자학하고 양명학에 대한 얘기구나. 양명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두려울 거 없고 주자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주자학과 양명학은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인 이를 탐구한다. 두둥.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아하, 데칼코마니가 되겠구나. 주자학하고 양명학이라는 2가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군. 그래놓고 그 녀석의 공통점을 먼저 던져줬어요. 뭐? 궁극적 이치인 이를 탐구한다. 둘 다 주자학이든, 자, 데칼코마니, 양명학이든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궁극적 이치. 궁극적 이치인 이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은 공통되다라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는 얘네 둘 다 탐구 대상은 궁극적 이치인 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능에서 이 지문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와 관련된 비슷한 지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아, 이기론이구나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기론에 대해서 나는 처음 봐요. 그러면 이거 준비 안 한 거야. 무슨 말이지? 이기론이구나. 난 좀 알아.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맞다. 됐지? 자, 그럼 끝났고, 첫 번째 문제 끝났고.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라는 얘기지. 주자학의 이는, 자, 주자학의 이는 이제 차이점 들어갑니다. 주자학의 이는 주자학에 있어서 받았죠? 그 다음에 이를 받죠? 주자학에 있어서의 이는 이 받았죠? 자, 계속 받습니다. 주자학 받고 이 받고 주자학에서 이는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 니이며 자, 주자학에서 이는 뭐다? 만물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궁극적 이치이며 그 궁극적 이치는 온갖 사물들의 본성에 해당한다라는 게 주자학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성즉 리라고 한다는데 성이 이게 본성이 이기고 리는 이기 할 때 리가 되는 거겠죠. 그건 뭐 가져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자, 성즉 리. 그거를 그럴듯하게 말하기를 성즉 리라고 한다라는 얘기였고, 그다음 양명학의 이는, 자, 차이점. 자, 그대로 받아서 양명학 데칼코마니. 양명학에 있어서의 이는 뭐냐? 차이점 정리하는 거죠. 양명학에 있어서 이는 뭐냐면 내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증리라 뜻은 자 뭐야? 내 마음이다. 그러면 결국 주자학에서는 뭘 탐구하는 거예요? 만물의 본성을 탐구한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양명학에서는 뭘 탐구한다는 거야? 내 마음을 탐구한다는 거죠. 이해됐지? 그 차이만 딱 정리하면 끝난 거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만물의 본성, 그 다음에 내 마음, 그리고 이것을 각각 탐구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다른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건 다 이다. 이에 대한 다른 시각, 그걸 정리하면 끝. 자, 됐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분명 이것은 차이인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런 차이의 까닭은 차이가 왜 나타난 거지? 라는 거로 넘어갔어요. 자, 두 번째 단락. 주자학의 이는, 자, 뭐 받았소? 바로 또 주자학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자학, 데칼코마니 한쪽 먼저 정리. 자, 주자학부터 정리. 주자학에서 이는 인간이 주체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늘의 이치이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말은 또 계속 이를 받은 거지. 주자학에서 이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물의 본성이라고 했지만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치? 그럼 좀 더 자세히 얘기할 때 이라는 건 뭐냐? 중요한 말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뭐 다 중요해 보여.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늘의 이치다 그랬죠. 중요한 말 일단 분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거다. 하늘의 이치다. 이거지.
요게 주자학에서의 이의 특징들. 됐지? 그럼 얘를 잘 정리하다 보면 요것과 상반된, 조금은 다른 누구의 양명학의 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만 잘 정리하면 뒤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원리로서의, 자,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적 원리로서의 만물의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만물 다시 받았죠.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적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이지만, 하나다. 이는 그 다음 속성이 뭐야? 하나다. 하나다. 근데 여기 뭐가 있어서 만만한 주의사항 나왔지. 항상 많이 나오면 주의하라 그랬죠. 시든 소설이든 수필이든 뭐든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만 이거 나오면 주의하죠. 하나지만 각각 사물의 저마다 이가 개별적으로 담겨있다. 두둔 저 뭐야? 사물의 사물마다 사물의 이는 개별적으로 담겨있음. 사물에 개별적으로 담겨있다. 됐지? 하늘의 이치는 하나인데 사물들이 다 이를 가지고 있어. 여기 뭐라 그랬어? 만물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 만물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 주자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강아지의 본성은 뭐야? 이야.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이야. 무슨 말이겠어? 구름의 이야. 됐지? 샘물의 이야. 산의 이가 있어. 다 만물의 본성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야? 이가 있어. 하나지만 그게 다 분리되어서 개별적으로 다 정리가 되죠? 하나가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하나의 만물의 이치가 존재하는데 그 이치는 분리되어서 객관적으로 개별적으로 사물에 다 들어앉아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약간 좀 모순된 말이야. 하나인데 다 다르게 들어있다는 거야. 이런 그지 같은 소리 하고 쓰고 뭔 소리야? 우리는 어떻게 해?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는 거야.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우린 뭐 하는 거냐면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런 얘기군. 깨달음을 얻었어. 세상의 이치를 나는 깨우쳤네. 이런 거 절대로 안 돼. 무슨 말이겠어? 우리가 철학가가 아니야. 철학가도 힘든 걸 우리가 할 리가 없지. 뭔 말이겠어?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정리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거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하늘에 있다. 하나만 있는 거지만 사물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들이 선택지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파악해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왜냐면 수능의 상황에서 이걸 이해해서 풀려고 한다면 당연히 뭐야? 종친다잉? 종치고 다음 기회야. 무슨 말 알겠어? 다음 기회로 넘길 순 없지 우리. 바로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되게 대범해져야 돼. 대범해져야 돼. 이게 머릿속에 막 정리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될 때까지 읽거나 안 된다고 뿌해지면 안 돼. 우린 뭐야? 포인트. 됐어. 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녀석인가 봐. 그리고 선택지에 보니까 선택지의 문장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리되어 있다 그랬는데 하나라고 돼 있어. 주저하기. 무슨 말 알겠어? 그럼 틀렸어 넌.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어디 가서 설명할지 못해도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내가 부연적인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내 책에 설명들이 더 들어있으니까 나름대로 조금은 깊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조금만 더 깊게 알아두면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덜 거부감이 생기겠지. 무슨 말이겠어요? 약간 친해지는 거 정도만 우린 하자 이런 얘기예요. 철학의 깊이 있는 설명을 내가 해줄 가능성은 없어. 나도 모르니까. 무슨 말이겠어? 그럼 하여간 폭넓게 친해지는 것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 끝이고. 자, 그리하여 즉 만물에 있는 다시 설명해 준대. 고마워. 만물에 있는 개별적인 이는 자, 개별적이란 말 다시 받았죠? 개별적인 이는 모두 다르지만 다르다 그랬어. 근원적인 이는 하나인 것이다. 즉이란 말은 다시 설명한 거니까 앞에 있는 말의 반복일 뿐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말에 이미 정리가 된 말이 반복이니까 반복이라는 게 느껴지면 거기엔 줄을 전혀 안 그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혹은 앞에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뭐지? 했는데 즉 해놓고 얘가 깔끔하게 된 것 같아서 뒤에 있는 말들이 더 내게 쉽게 다가온다면 앞은 버리고 즉 뒤를 잡는 거지. 더 좋은 글쓰기의 방법은 여기서 이 글 읽는 독자들이 이해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뭘 더 얹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해주면 좋지.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자, 앞에 있는 툭 던진 말에서 이해 안 됐다. 즉 다시 말해서 이해 안 됐다. 정리가
무슨 말인지 사례에서 정리가 됐으면 충분. 그리고 이렇게 사례가 툭 나왔을 땐 대부분 뭐가 나오게 돼? 3점짜리 보기가 나오지. 또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게 나와. 뭔 말인지 알지? 그 세 번의 흐름에서 한 번만 잘 잡으면 돼. 물론 최고의 에이스는 뭐야? 첫 번째에서 잘 잡고 두 번째 다시 말해서 해서 얘를 더 강화시키고 사례에서 완전히 강화시키고 보기 문제를 타당 자연스럽게 풀고 이게 완벽한 에이스지. 우리의 목표는 그거긴 해. 무슨 말이겠어? 그거긴 해.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되더라도 다음 기회에 다음 문장에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막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즉 해서 설명해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가 봐. 인간의 하늘의 이치인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늘의 이치인 이라는 건 딱 하나만 있는 그것. 됐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물에 들어있는 사물에 또 개별적으로 들어있다 그랬지 분리되어서 사물에 들어있는 이를 탐구한 다음 두둔 자 뭐 한다는 거야. 여기서 탐구한다 그랬잖아. 뭐를? 만물의 본성을 탐구한다 그랬잖아.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야. 뭘 탐구하냐면 사물에 개별적으로 존재한 이 녀석들을 탐구한다. 요거 잡으면 되는 거지. 요거. 됐지? 요것을 탐구한 다음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과정이니까. 과정은 보통 과학이나 생명과학, 기술에서 많이 나오고 경제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여기서도 뭐가 나오고 있는 거지. 철학에서도 뭔가 깨우침에 다다르는, 그치? 도에 다다르는, 궁극적 목적에 다다르는 과정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 얘도 그런 거야. 먼저 뭐 하느냐? 사물에 개별적으로 탐구를 하여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탐구 과정을 거쳐서 경지에 이르는 거야. 얘네들 탐구해서 경지에 이르르면 된다 그랬어요. 경지에 이르른다. 지극한 경지. 그 경지가 뭔데요? 몰라. 경지에 이르는데. 그러므로 주자학의 전통은 개별적인 이보다 하늘에 이치는 이에 대한 예의법들을 중시한다. 아하. 결국 경지에 이르렀다는 건 이거야. 하늘에 있는 하나의 도에 이르는 걸 말해. 오케이. 그렇지. 온리 원으로 가야지. 이해됐지? 근데 그걸 떡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보는 거지. 주변에 있는 자연을 보고, 주변에 있는 짐승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면서 하나하나 체험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하나의 이치에 다다르게 되는 거야. 그 하늘의 하나의 이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바로 예의 법도. 그래서 예의 법도를 제대로 하게 되는 거야. 이게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 알아먹었죠? 정리됐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이건 거야. 너희 주변을 탐구하여라. 거기엔 개별적인 이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서 분리돼서 들어있는 거다. 그걸 열심히 보다 보면 하늘의 이치에 다다르게 되고 예의 법도에 맞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지. 이해됐지?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린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렇다면 이제 뭘 할 것이다? 양명학에 대한 같은 틀에서의 뭔가 정리가 되겠군. 이란 걸 기대하는데 지방마다 절도사를 두어. 갑자기 뭐야? 역사 얘기가 나오지.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이번에도 그랬었지만 역사적인 얘기가 잘 나와요. 무슨 말이겠어?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런 철학적인 사상이 대두되었는가라는 걸 언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지방마다 절도사를 두어 행정과 군 통치권을 맡겼던 당나라는 당나라. 당이 나왔어. 역사적 얘기군. 당이 나왔어요. 당은 뭐 했냐면 지방 절도사가 있어서 왕실의 힘이 약화되면서 절도사들의 반란이 잦아졌고 그 결과 멸망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뭐야? 당은 멸망한 거지. 당은 멸망했는데 무엇 때문에? 바로 절도사, 즉 절도사, 지방의 절도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뭔 일이 벌어진 거야? 반란이 일어난 거지. 요거 인문계 쪽에 사탐에서 세계사 선택하는 사람들은 좀 익숙할 수 있지. 그렇지? 당나라 멸망해서 절도사들 난리 나는 스토리 나오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군. 끝. 이에 송나라에서는 당이 그렇게 멸망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어졌냐면 당송. 요것도 내가 중국의 역사는 살짝 알아두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부터 쭉 내가 하면서 거기에 철학 사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도식화해서 설명해 놓은 거 있을 거야. 오케이. 그거 오늘 중으로 꼭 찾아보세요. 알겠지? 오늘 중으로 꼭 찾아보시고 동양 철학 부분에 해설 부분에 들어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송나라에서는 군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됐다. 중요한 말이 뭐야?
바로 군주에 대한 의리를 지켜라. 요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반란, 지방에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왕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당이 멸망했으니 새로 건국된 송나라는 요거 요번에 봤던 거랑 비슷하네. 요번에 봤던 것도 뭐야? 진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한나라의 철학이 완성되고 있었잖아. 무슨 말이겠어? 똑같은 거야. 당나라가 왜 멸망했지? 송나라에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바로 주자학인 거야. 됐지? 자, 송나라의 군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송나라 지식인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현실에서 의리로 보았고, 자, 포인트.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앞에 있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는 그래서 이를 이거지. 이를. 그리하여 이를 무엇이라고 보았냐면 현실에서의 의리로 보았고, 이를 의리로 보았고. 됐죠? 자, 요 이라는 녀석은 현실에서 임금에 대한 의리, 서로 간의 의리로 보았고. 자, 이러한 배경에서 송나라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의리로 보았고, 주작적 전통을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통치 원리로 삼았다. 그리하여 주자학이 뭐가 됐다는 거야? 주자학 다시 잡았지? 주자학이 통치의 이념이 되었다. 원리였어, 이념이었어? 원리가 되었다. 됐죠? 요거를 이어받은 게 조선인 거야. 조선에서 요걸 이어받은 거야, 조선에서. 이해됐지? 이거 통치 원리를 삼았다. 그럼 지금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웃자다가 이런 차이가 나게 됐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여기서 완결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왜냐면 주작이 만들어진 배경은 당나라 멸망 때문이거든. 왕을 쌩까고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난리가 났네? 그래서 송나라로 넘어오면서 야, 의리를 지켜야 돼 이것들아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주작이 발전하게 되고 그 주작에 따른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된 거야? 바로 예의 법도가 된 거야. 임금한테 예의를 지켜야지. 법도가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거 따지게 됐다는 거죠.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였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던 거예요. 의의를 멀리하면 막 임금한테 맨날 그런 거야. 예법에 어긋나니 막 이런 말 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사대를 하여야 하며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어디 오랑캐와 함께 막 이런 거 외친 거야. 에이, 그거 어디서 잘 나오지? 그 영화 그거죠. 제목이 남한산성이었나? 제목 자체가 남한산성이었나? 그 왜 이병헌하고 누구하고 나와가지고 임금 앞에서 막 싸우는 거 있잖아. 그치? 실리를 추구해야 되느냐, 법도를 추구해야 되느냐, 막 싸우는 거. 뭔 말이겠어? 그게 이 스토리야. 알겠지? 자, 그거 심심할 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양명학이 좀 나와줘야 되겠는데, 자, 양명학이 나옵니다. 양명학, 데칼코마니 딱 나오죠. 비교가 됩니다. 자, 양명학이 나오죠. 자, 창시한 왕수인은, 그러니까 왕수인, 양명학의 이름이 왕양명, 양명이 왕수인의 호인가봐. 그치? 그래서 왕양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왕수인 부르기도 해요. 알겠어요? 왕양명, 왕수인. 그 사람이 한 게 양명학. 됐죠? 양명학. 자, 주자학은 역시 뭐야? 주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 양명학을 봅시다. 왕수인은 이가 주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따단! 포인트 나왔지? 요거 나왔잖아. 그렇지? 분리. 아냐.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본체다. 마음의 본체. 본체에 있는 것이다. 이거 포인트. 분리가 아니다. 포인트 나왔지? 마음의 본체다. 이러한 마음의 본체를 양지이며, 예, 마음의 본체를 다른 말로 하여 양지라고 하며, 양지는 곧 하늘의 이치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냥 하늘의 이치야. 즉,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리가 안 됐다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 데칼코마니의 특징이 뭐냐면 한쪽은 정리를 하면서 뭔 말인지 정신없이 나갔는데 그것과 세트를 맞춰서 다른 한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앞에 것까지 정리될 수도 있어. 때에 따라서는. 혹은 앞에서 핵심을 잘못 잡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앞에 거에 뭘 잡아서 오네?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었던 거야.
분리가 아니라고 바로 쳤으니까. 이해되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이치가 있고 그것이 분리되어 뭔가 사물에 들어있잖아. 그게 분리였던 거야. 하늘의 이치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는 달랐어. 오케이, 그게 분리지. 근데 여기서 뭐라는 거야? 하늘의 이치하고 마음에 있는 이치하고 한 가지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돼서 하늘의 이치를 우리가 따라 찾아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물론 진짜 하늘에 있다고 해서 있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뭔가 알겠어? 반드시 이건 뭐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얘는 하나다. 이게 하나다. 이게 가장 중요한 스토리였다. 하늘의 이치는 그대로 마음의 본체에 있는 이치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의 철학은 인간 주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사람은 하나의 이치인 양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늘의 이치를 인간이 마음의 본체로서 품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인간이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대단한 존재인 것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야. 오케이?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 그 다음 양지는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이다. 심지어 이 녀석은 뭐야? 이 양지라는 것은 타고난 항상 이런 거 중요하다. 특히 동양 철학에서 그것이 본성이냐 타고났냐 선천적이냐 선천적이지 아니냐 선천 후천으로 갈라지는 거 엄청 많아. 무슨 말이겠지? 이거 중요합니다.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이다. 이거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은 사사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서 양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강조했다. 자, 지금 요거는 뭐 한 거야? 요 분리라는 부분하고 완전히 깐 거지. 분리를 까서 차이점이 딱 드러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얘는 사물의 개별적인 걸 탐구해서 하늘의 하나, only one 하나의 이치에 도달했잖아. 그리하여 뭐 했냐면 예의 법도를 깨우치게 돼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돼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지. 그렇다고요? 도덕적 자각 능력이 마음의 본체가 이치이며 그 이치가 하늘의 이치라고요?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을 사람들이 개별적인 사람들 모두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들은 냅두면 착한 거네요. 근데 왜 범죄자가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지를 사사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서 양지를 회복하는 과정 나왔죠. 여기서도 뭔가 사사로움에서 벗어나서 사사로운 것에서 이걸 버리고 뭐 해야 된다고? 양지를 회복해야 된다. 내면에 있는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회복해야 된다. 자, 이걸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양지를 보존하려는 마음,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실하여 스스로를 만족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한마디로 양지를 회복하면 마음과 이치가 합일되는 경지가 인간이 자신이 타고난 도덕적 자각이 완성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오호. 이걸 회복하게 되면 내 마음과 하늘의 이치가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지? 양지를 사사로움을 없애고 양지를 회복하게 되면 내 마음의 본체가 하늘의 이치와 따당 일치하게 된다. 오케이. 그때를 뭐라 그러느냐면 치양지. 여기다가 뭘 붙인대? 일치된 거 치양지라는 말을 붙이네요. 차이점이 이래서 쌍이 이루어지지.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사물을 탐구해.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깨우치게 되면 예법과 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해. 주변을 둘러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내 마음 자체가 사사로운 것, 나의 욕심, 개인적인 욕망 이런 걸 떨쳐버리고 내 근본에 있는 마음의 본체 양지를 띵 회복하면 그것이 그대로 하늘의 이치가 될 거야. 이에 대해서 그 양지는 최고의 양지이기 때문에 뭔 양지? 치양지라고 안 되는 거야. 대강 정리됐지? 그러면서 우리는 뭘 잘 봐야 되냐면 이게 무슨 연습이 돼야 되냐면 얘가 데칼코마니 뭐 말겠소? 이해돼서 요게 잘 정리. 같은 틀이구나. 차이점이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네. 요거만 잘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기대하게 돼요? 아, 얘도 역사적인 배경이 나왔으니까 얘도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5번째 역사적 배경 나옵니다. 얘하고 또 데칼코마니가 이루어지겠네요. 자, 역사적인 배경 보겠습니다. 명나라 중기 이후에, 아하, 명나라구나, 이거 명나라. 중기 이후에 지배 세력이 농민의 세금을 부담 늘리자 농민 봉기가 확산되었다. 아이고야, 둘 다 똑같네. 여기서는 명나라 때에, 명나라 때 뭐를 늘렸다고? 세금을 엄청 걷어갔어. 세금을 엄청 걷어갔어. 세금을 엄청 걷어갔더니 뭔 일이 벌어졌다? 민중의 봉기. 그러니까 살짝 차이가 있다면 얘는 지방에 있는 누구? 누구라고 했어? 관찰사, 절도사들이 일어났잖아. 절도사가 세력을 형성하여 반란을 일으킨 거라면 얘는 뭐야? 못 살겠다 하고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킨 거야. 차원이 조금 다르지. 무슨 말이겠어? 힘 있는 자들이 지방 세력이 일어난 거라면 이쪽에서는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민중의 봉기야. 그래서 개별적인 사람들의 봉기란 말이지. 자, 그래서 개별적인 사람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당시 농민의 구호는 혼돈의 하늘을 열자였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하늘은 일단 딱 어디 있어? 하늘은 어디 있어? 하늘에 있지. 여기 하늘 있잖아. 하늘. 무슨 말이겠어? 하늘을 열자라는 얘기는 혼돈이라는 얘기는 하늘, 이치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걸 열자. 이는 주자학에서 말하는 정해진 하늘의 이치에 대한 부정이었으면 오케이. 주자학 대신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는 시대적 요구였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주자학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개뿔도 필요 없어. 주자학이 있으면 뭐해? 통치 원리가 있으면 뭐해? 의리를 지키는 원리가 있으면 뭐해? 우린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것들아. 이렇게 된 거지. 그렇다면 하늘의 이치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들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위한 철학적 바탕이 만들어졌어야 했어요. 그게 바로 양명학이다. 뭐 이런 얘기지. 이런 상황에서 양수인은 하늘이 정한 이치가 인간 주체와 분리되는 철학으로 나왔었지.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하하, 요거에 분리된 하늘의 이치와 요게 분리된 게 없애야 된다. 이런 거지. 없애야 된다. 분리를 없애야 된다. 그리하여 개인과 자아라는 근대적 의식이 싹트고 전통적 도덕으로 개인 의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아하, 그리하여 뭐 해야 됐다? 근대의식. 근대의식이 싹텄어요. 근대의식이라는 것은 여기 뭐라 그랬냐면 개인과 자아라는 말이 나오지. 개인과 자아. 자, 이거는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인 거야. 근대의식이라고 얘기하면 개인이나 자아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성이 나도 하나의 인간이다라고, 농민들이 나도 하나의 사람이라고. 무슨 말이겠어? 노예들이 왜 내가 노예로 평생을 살고 대를 이어야 하지? 개인에 대해서 자각하는 그 움직임, 그게 바로 근대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래서 그럼 여기선 그게 없는 거야. 여기선 그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지. 지방 권력이 중앙 권력을 치는 거였고. 무슨 말이겠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다? 세금 내던 농민들이 봉기를 했잖아. 농민들. 오케이. 자, 그래서 개인과 자아가 눈을 떠서 근대의식이 바탕이 돼서 나온 게 바로 뭐라는 거야? 바로 양명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다 보니까 뭐하고 좀 비슷하지? 우리의 동학혁명. 그렇지. 거기 뭐 나와? 인내촌 이런 거 나오잖아. 너희들 마음속에 하늘님이 다 있으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런 어리석은 것들 하늘의 이치를 깨우쳐라 하고 막 가르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내면에 하늘의 이치가 있어. 하느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도 소중한 존재였네. 그런 거 하는 거야. 대나무를 베는 거지. 죽창을 만드는 거지. 이것들 하고 찔러내는 거야. 야, 이것들아!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소? 얘도 비슷한 거야. 비슷한 움직임인 거야. 자, 됐습니다. 결국 주자학의 양명학은 새로운 질서의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궁극적인 알민, 이에 관한 차이를 보이게 됐다. 아하! 차이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했을 때 정답, 마지막 단락에서 정리해주죠. 차이는 뭐 때문에? 시대적인 요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됐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주자학과 양명학은 어쨌거나 궁극적 이치인 이를 추구하는 거다. 오케이? 근데 그 이가 살짝 다르다. 주자학은 만물에 그 이가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탐구하고 만물을 탐구하고 탐구 대상이 뭐가 된다고? 만물을 탐구하고 양명학은 만물에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지? 정답은 시대 요청. 당에서 송으로 넘어가면서 명나라가 부패하면서 됐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한 건 얘는 이는 분리돼 있다. 어떻게 분리? 하늘에 진정한 이치가 하나가 있는 거고 오만 사물에 개별적으로 객관적인 녀석들이 객관적이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깨우칠 수 있는 공통의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말이겠고 어쨌거나 사물에 개별적으로 들어있는데 요거를 주로 만물의 본성 연구해가지고 탐구해가지고 하늘에 하나만에 분리되어 있는 이치를 깨우친다. 왜 그런가 했냐면 의리 반란을 일으키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양명은 뭐야? 분리 웃기지 마 이렇게 됐다는 거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마음에 이치가 있고 그 이치는 양지고 그것이 그냥 하늘의 이치다. 단 그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사사로움을 없애고 양질의 양지로 회복시켜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의 본체가 하늘의 이치와 쪼끄덕 맞게 된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지양지. 이해됐지? 응. 자, 그럼 왜 이렇게 생겼느냐? 명나라 때 주작이 있어봤자 개뿔, 통치 원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된 거지. 하늘이 썩었어! 이렇게 됐다는 거지. 내 말이 이대수. 자, 그래가지고 근대의식이 싹 튼 것이다. 돼버렸지? 다 정리됐지? 자, 조금은 내가 이해를 더 도와준 거야. 알겠어?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기,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1번. 주자학에서 설정하는 이와 기의 관계. 기가 안 나왔네. 그러고 보니까. 이기론 하는데 기가 안 나왔어. 이만 나왔지. 그래, 1번 답이네. 명나라 중기 이후에 농민의 봉기가 확산된 이유. 농민의 봉기가 확산된 이유는 뭐야? 세금 때문이었지 뭐. 그치? 기득권들이 세금을 거두니까. 자, 기득권들이 세금을 거두니까. 그 다음에 주자학에서 제시하는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는 무엇이냐?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란 게 뭐야? 하늘에 하나만 존재하는 이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치지. 됐지? 자, 그거였고. 그 다음에 양명학에서 주장하는 양지가 회복된 상태. 그건 뭐지? 바로 사사로움을 없애서 얻는 따당 마음의 본체와 하늘의 이치가 일치해버리는 치양지. 됐지? 치양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송나라에서 현실에서 의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 뭐냐 그래서 뭐라 그래서 반란. 됐지?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 이건 윗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이런 얘기니까 그냥 내용일치예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죠.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왕수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 자주 등장하죠. 이거 철학 지문에서는 본문에 어떤 사람 철학자들의 주장들이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보기에 어떤 입장을 주고 그 입장에서 본문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본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를 비판하거나 이런 거 잘 나오죠. 자, 보기에 대해 왕수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왕수인이 입장이야.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 정리된 이 부분, 특히 이 부분, 여기에 있는 왕수인의 키포인트.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있다. 사사로움을 없애서 하늘의 이치와 일치시켜서 치양지로 가자. 라는 요 녀석이 근본이 되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보기를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와 같은 것으로서 어떠한 생득적인 관념도 갖고 있지 않다. 자, 포인트 뭐지? 생득적인 게 없다는 거야. 생득은 없다. 근데 여기에 분명 우리가 포인트로 정리한 거 뭐가 있었어? 타고난이라는 말이 있었지. 항상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거 동양 철학 정리할 땐 타고났다 그러면 체크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본능적으로 타고난 그러면 나오면 체크 들어가는 거지. 자, 요거 일단 딱 걸렸고. 자, 인간은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지각적 경험을 통해 지식과 사물에 이치를 깨닫는다. 자, 생득은 없고 경험을 통해 어디에 다다른다? 이치에 다다른다. 자, 그러면 이치에 다다르는 과정이 뭔가 다른 거야. 얘는 이치에 다다르는 과정은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움을 없애다 보면 언젠간 다다른다는 얘기였거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 치양지를 위해서는 치양지 이 사람 말한 거 맞지? 왕수인이 경험이 아니라 각각. 그렇지, 경험이 아니라 자, 사물에 들어있는 이치를 탐구한 다음
무여. 잘 나가다가 사물에 들어있는 이치는 이쪽이지. 주자 쪽이지. 땡 날아가고.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감각적 지각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먼저 주체와 분리된 이를 자각해. 뭐야? 분리. 포인트 알지? 포인트. 그대로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계속 선택지는 경험을 통한 지식의 획득보다 감각적 지각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획득한 사물의 이치 이거 아니지. 주자 쪽이지. 됐어.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안 되지. 주자 쪽이야.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경험을 우선시하기보다 만물의 이거 경험은 이쪽이니까 이거 하지마 뭐 이건 가능한데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또 만물이야. 됐지? 사물 만물 이쪽이지 계속. 이해됐지? 데칼코마니 구조니까 걔네들이 들어있는지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 포인트만 정리하면 이해를 못해도 그 녀석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만 보면 답은 나온다. 자 마지막 5번.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를 지니고 있는 것. 본래부터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지? 얘는 생득적인 게 없다 그랬는데 타고난 거라고 그랬지. 양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냐 양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지 지니고 있다 그랬지. 이게 맞네. 이랬지. 그냥 보기와 상관없네. 그치? 보기를 몰라도 상관없을 뻔했어. 보기와 상관없이 그냥 다음 중 주자와 왕양명 중 어디가 왕양명이냐 이거잖아. 그냥 대사 데칼코마니 문제.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이유에 대한 추론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래서 보기 이유. 자 보기의 이유라 그랬으니까 보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봐. 양명학은 왕수인 이후에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자 양명은 어떻게 됐다고? 얘가 어디로 이어졌다? 개인의 수양. 개인의 수양으로 이어질만 하긴 하네. 사사람을 없애가지고 자기가 갈고 닦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지. 개인의 수양. 맞아. 그러나 주자학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배 이념인 관학으로서의 정부에서 하는 것, 관에서 하는 것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이어졌다. 오케이.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얘는 개인적 수양 쪽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얘는 통치 이념으로서 관학으로서 정부에서 주창하는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윗글에 대한 이 보기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됐는데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야. 이건 개인 수양, 이건 관학으로 남았다. 자, 양명학은 이쪽이야. 양명학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개인 수양이다. 뭐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지. 됐지? 지금 보기에 포인트가 두 개잖아. 양명학은 개인 수양으로 갔고 주자학은 관학으로 자리를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택지가 양명학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왜 개인 수양이 되었느냐?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리를 중요하게 의리 어디 쪽이야? 의리 이쪽이잖아. 주자 쪽이지. 땡. 자 그다음 주자학이 주자 이쪽이네. 관학으로 남은 거. 군주에 대한 의리를 강조. 맞지?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맞네. 됐네. 얘는 괜찮고. 양명학은 뜨대인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개인 수양 쪽으로 가야지. 양명학은 양지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사물의 본성을 탐구해. 모든 사물 뭐야? 아니 이쪽이지. 주자 쪽이지. 땡. 자 그 다음에 주자학은 주자학 이쪽으로 가야 돼. 이번엔 주자학은 예의법도를 중시하여. 그렇지. 예의법도 중시했지. 도덕적 자각 능력이 이거 이쪽인데 도덕적 자각 능력이 수양 측면에서 양명학보다 우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명학이 수양 측면을 강조하는 녀석이었잖아. 지금 여기서 뭐의 근거를 찾아야 하냐면 주자학이 왜 관학으로 남았는지 근거를 찾아야 돼. 내 말 이해됐어? 이걸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도덕적 자각 능력은 이쪽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지만 이쪽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쳐도 오케이 이쪽이 본문에 없지만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주자학이 양명학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수양으로 갔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근데 보기엔 수양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야. 관학으로 남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잘못 자리 잡았지. 근대적 의식에 부합하는 주자학의 이념이 근대적 의식에 부합하는 건 주자학이 아니라 양명학이었지. 이거 근대 여기 있잖아. 이해됐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하면서 보니까 어때? 데칼코마니가 되고 포인트가 있고 대칭을 이루도록 포인트를 잡아놓은 그 포인트들이 그대로 선택지에 들어있고 그것들이 짝을 잘못 찾는 형태로서
오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잘못된 설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가장 모범적인 형태인 거야. 그냥 모범적인 형태. 내 말에 대해서 그러면 수능에서 이런 모범적인 형태가 독서 지문에서 한 8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 20, 10%에서 이런 게 아닌 녀석들이 있어서 저 여러분들의 점수를 갉아먹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이제 3점짜리 좀 난해한 거 이런 거에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았지? 자, 기본적인 연습 한번 다시 되돌려서 한번 해봤습니다.